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5분이네요. 앞에 영상 촬영하고 그냥 제 지금 자소서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카톡 답변이랑 할까 하다가 지금 이 자소서 작성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작성 전에 반드시 봐야 할, 공부해야 할 내용을 좀 정리해서 즉석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NCS 기반의 자소서기 때문에 이 직무에 대한 어떤 이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단어들을 자소서에 이 꼼꼼하게 또 적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이 지뢰밭처럼.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 열차 승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쭉 처음부터 저랑 같이 훑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공식 채용 사이트 가면 채용 직무 설명 자료 있죠. 그 파일을 반드시 다운받아서 틀어놓고 제 영상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제 학생에게 이제 부탁해서 상세하게 이 승무원들이 이제 출근해서 무슨 일들을 하는지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봤는데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금 자막이 없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일부러 자막 넣지 않겠습니다. 사실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요. 여러분들 잘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1시간 전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니폼을 갈아입고요. 이제 용모를 가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죠. 단정한 용모로 이제 승객을 맞이하고 서비스인으로서 그런 건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뭐 승무원 일지도 체크하고 그날 어떤 직원이랑 같이 가는지 그리고 뭐 시간표도 확인하고요. 또 열차 편성이 좀 다르게 다양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몇 명 타는지 승객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센터에 이제 출근했다 이 출무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발차 30분 전, 출발하기 30분 전에 이제 플랫폼에 내려가서 열차 점검을 한다고 하네요. 방송기는 잘 되는지, 객실 청결 상태 괜찮은지, 화장실 깨끗한지, 특실, 이제 물품, 이게 인원에 맞게끔 실려야 되잖아요. 이런 거 확인하고요. 15분 전부터는 영접 인사라고 하죠. 이제 승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승무원들이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이제 무전기 들고 막 체크하면서 이렇게 승객 안내해 주는 거 영접 인사하고요. 그 다음에 3분 전에는 출발 전 방송, 그 다음에 5승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출발 전은 당연히 뭐 출발한다, 목적지 어디다, 몇 시 몇 분 도착한다, 우리 하차하는 곳은 이곳이다 라는 부분의 내용일 거고, 5승 방송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승차를 잘못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플랫폼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잘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방송을 하고요. 발차 수신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발차 수신호하고 나서 이제 객실 순회를 합니다. 객실 순회에 계속 승무원들이 돌아다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승객들이 불편한 사항 없는지 필요한 부분 없는지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객실 순회하고요. SIT는 참고로 이제 8량 열차 8개 열차가 연결되어 있고 KTX는 보통 18개의 이 열차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KTX는 이제 승무원 2명에 객실장 1명 이렇게 근무해서 총 3명이 근무하고요. 팀이네요, 하나에. 그리고 SRT는 승무원 1명에 이제 객실장, 팀장 1명 이렇게 해서 2명이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객 관리는 SRT는 1명, KTX는 2명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 학생이 이야기했죠. KTX는 어떤 팀 소통은 다 중요하고요. 어떤 팀과 같이 하는 게 좋은지 혼자서 하는 게 좋은지에 따라서 또 회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교통약자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분들 당연히 이렇게 챙겨 드려야겠죠. 왜냐하면 열차라는 공간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형평성 있게 어떤 서비스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열차 내에 방송하죠. 시간대별로 이렇게 도착지 이렇게 방송을 하고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종착 후 순회를 합니다. 열차를 돌고요. 사실 그 항공 승무원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잔여 유실물이 있는지, 잔여 손님이 남아있는지. 왜냐면 도착하고 이상한 그 기지국이라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본부? 뭐 어디로 갈 거예요 아마. 서울역에 도착해서 그곳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보통. 지하철도 제가 예전에 종점 끝에 뭐 있는지 궁금해서 진짜 간 적이 있거든요. 종점 끝에 어떤 역이 있어 실제로. 그리고 어떤 박물관이 있는 것도 있어요. 정말 신기했는데 그게 부산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유튜브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때 누구더라? 진용진 님이 그런 촬영을 했던 게 있어. 근데 저도 그거 예전에 경험해 봤었거든요. 졸다가. 자, 어쨌든 열차 승무원에 하는 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단순 업무라면 단순 업무죠. 근데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열차 지금 이제 직무 설명 자료 보면서 체크하겠지만 이제 항공 승무원이랑 다른 거는 이제 문이 여러 개고요. 그 다음에 사실 항공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존이 정해져 있어요. 나는 뭐 A 존의 몇 열부터 몇 열까지 승객들을 책임져야 된다. 뒤에 승객이 어떤 컴플레인이 생겼을 때는 뒤에 담당 승무원이 책임진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없고 이제 거의 대부분 SRT 같은 경우에는 본인 책임이 될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KTX는 두 명이니까 각자의 존이 나눠져 있긴 하네요. 아마 나눠져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또 뭐를 말씀드려야겠죠? 종착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종착지가 아니라 이제 중간에 내려야 할 그 경유지가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리고 올라오는 이 승객들 확인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승객들이 바뀌는 가능성이 크니까요. 더 꼼꼼하고 세심한 이런 좀 안목, 눈썰미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볼게요. 직무 설명 자료 한번 틀어봅시다. 네, 채용 분야. 처음부터 딱 갈게요. 열차 승무원이죠. 자, 세 분류로는 항공 객실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실 서비스 항공이랑 철도랑 뭐 동일하게 적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령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성별, 학력, 자격, 무관. 우리 모두가 지원 가능합니다. 능력 단위. 자, 객실 서비스. 자, 탑승 전 준비, 탑승 및 이제 이륙인데 출발 전 서비스겠죠. 그다음에 운행 중 서비스. 그 다음에 도착 전 서비스, 도착 후 서비스, 그 다음에 승객 하기 후 관리, 응급 환자 대처. 자, 응급 환자 대처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내 음료 서비스 없고요. 그 다음에 항공 기내 방송은 아니고 열차 이제 객실 기내 방송, 고객 만족 서비스, 뭐 항공 서비스 매너. 항공 서비스라고 하기보다 그냥 서비스 매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능력 단위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직무 수행 내용은 제가 거의 대부분 아까 실제 이제 승무원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짚어볼게요. 탑승 전, 그 다음에 운행 중, 도착 후 안내 방송. 안내 방송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열차 승무원은 방송을 본인이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송에 대한 경력이 있는 분들을 또 선호하는 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방송을 좀 잘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할 때 그런 목소리, 또 자소서 내용의 경력 경험 사항에서도 이런 부분 어필할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여러 가지 경력 경험이 있으면 어떤 걸 이야기할지를 포인트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탑승 전 서비스 용품 점검. 자, 해야 되고요. 서비스 설비 및 기물 점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특별 서비스 요청사항 점검. 자, 특별 서비스가 이게 이제 뭐 어떻게 해석될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SRT 경우에는 뭐 할로윈 데이나 이럴 때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소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실 같은 경우에는 알림이 깨우미 서비스인가 이렇게 승객들이 원하는 그 깨워달라는 시간을 잘 메모해놨다가 이렇게 깨워드리는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승차권 확인, 좌석 안내 당연히 필요하겠죠. 수화물 정리 및 지원, 승객이 좀 이런 짐 보관 어려워하시면 도와드려야 되고요. 특수 고객 지원,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한 승객, 뭐 임산부 노약자, 그 다음에 어린이 혼자 탑승하는 승객들도 되게 많죠. 청소년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하고요. 안내 방송 해야 되고요. 특실 물품, 생수, 쿠키 안대 등 제공 및 객실 상태 점검.
이런 부분들 일단 객실 상태를 점검해야지 승객을 받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발차 30분 전에 일단 열차 내에 가서 막 체크한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안내방송, 도착 안내방송, 수행, 기타 안내방송. 기타 안내방송이라면 이레귤러 상황 혹은 뭐 흡연 이런 뭐 열차 내 어떤 범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 관련된 부분,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승무원이 이제 마스크 착용해라라고 지시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롤플레잉으로 나중에 나올 확률이 큽니다. 면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실물 점검, 잔류 승객 점검, 설비 점검, 응급 환자 발생 상황 파악 보고. 자, 열차 승무원은 서비스 요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안전 역할도 합니다. 근데 안전을 너무 최우선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안전을 빼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금 철도 노조가 굉장히 파업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는 안전 역할을 담당하는데 왜 산하기관에 있는 거냐? 우리도 안전요원으로 인정해달라. 직고용해달라. 라는 부분으로 계속 지금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면접관들이 아무래도 좀 높은 분들이라면 이 안전을 너무 강조하는 건 굳이 플러스 알파까지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안전을 이야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승객들의 어떤 응급 환자 발생 사고도 많고요. 손이 끼거나 발이 끼거나 하는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내릴 때, 탈 때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식당에서도 미끄러울 수 있으면 그거 닦는 거, 그거 안전 챙기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전도 중요하다. 근데 안전 요원은 아니다. 항공승무원과 차이다. 불만 승객 응대 및 대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불만 승객 응대 및 대처. 그다음에 이미지 메이킹,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거. 불만 승객이 나타났을 때는 당시에 어떤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떤 보고서도 작성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유관 부서들과 소통해서 어떤 불만 승객을 응대할 필요도 있겠죠. 영무실, 그러니까 도착지, 본인 그 승객의 도착지 어떤 영무원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불만 고객을 이렇게 좀 인계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MTIT 기기 조작 및 관리, 이거는 아마 열차 승무원들이 검표하고 이렇게 그 탑승권 이렇게 현장에서 발권도 해주잖아요. 그거 하는 기계일 거예요. 약간 휴대전화 같이 생기기도 했고, 우리 이제 그 항공기에 보면은 이제 면세품 판매할 때는 포스기 이런 거 같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열차 시각 및 환승 시각의 이해, 그 다음에 상품 정보 및 재고 파악 능력. 자, 이거 재고 파악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하다고 빨간 줄 친 건 열차 시각 및 환승 시각의 이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시성이 열차는 가장 중요하니까 이 정시성에 대한 부분도 강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기술 볼게요. 객실 서비스 보면 보안 장비 사용 기술, 이렇게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땐 어떤 보안 장비 사용 기술이 필요하죠. 입사 후에 교육 받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후에도 승무하면서 배우게 될 건데, 어쨌든 지금 제가 언급하는 부분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이나 경력이 있으면 이런 부분 자소서에 녹여내면 좋다라는 거예요. 객실 보안 장비 사용 기술, 보안 장비 이런 것들은 키 포인트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방송 장비 점검 및 활용 능력, 이거는 관련된 경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 상황 판단 능력. 어떤 서비스라는 건 어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했을 땐 고객 만족이 될 수도 있고 고객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본인의 강점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보안 관련 위반 승객 제지 기술. 이거는 이제 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엄격함, 그리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이때는 좀 냉철하고 좀 이성적인 판단할 수 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열차 팀장 및 기장과의 원활한 소통 기술, 이게 환자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팀장님과 그다음에 그 기장님, 그리고 센터,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영무실 이쪽이랑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활용했던 경력이 있다면 큰 이제 오디토리움 이런 데서 근무하는 분들은 무전기 쓰잖아요.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자소서나 어떤 경력 경험 넣어서 내 강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원과의 인계, 인수 및 원활한 소통 기술.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작은 정보 하나도 주고받고 이렇게 연결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객실 승무원 규정집 활용 기술, 패스. 그다음에 대화 기술.
승객 특성에 따른 대화 기술, 언어에도 온도가 있죠. 이런 부분들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어떤 서비스 그 승객과의 어떤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의전 관련 기술, 높은 분들을 모셨던 저. 왜냐면 이제 열차 내에는 연예인도 많이 타고 뭐 국회의원, 정치인들도 되게 많이 탑니다. 그래서 어떤 이 바르고 예의 바른 품행, 언행 이런 것들, 접객 능력 이런 것도 참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전 경험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거 뭐 경험사항에 적어주셔도 좋고, 그다음에 자소서에도 풀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전 관련 기술, 탑승권 판독 능력, 이건 뭐예요? 좀 빠른 시간 내에 그 짧은 시간 내에 좀 많은 탑승권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뭐 출발 시간, 그다음에 좌석, 그다음에 날짜 이런 것들을 쫙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집중력도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을 거고, 또 중요한 거 탑승객과의 원활한 소통 기술, 외국인도 필요하고 뭐 몸이 불편한 승객, 그리고 뭐 어린아이, 그리고 주치자 되게 많아요. 밤에는 주치자가 되게 많기 때문에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할 수도 있어, 진짜. 근데 그런 어떤 응대 경험을 많이 했던 것도 열차 승무원의 플러스 알파가 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객실 온도 조절 기술, 이건 들어가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간단해요, 기기 조작은. 근데 적정 온도를 좀 맞춰서 승객들의 어떤 편안한 휴식을 도모한다는 거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실 물품 서비스 능력, 이거는 뭐 같은 물건을 건네더라도 더 따뜻한 말 한마디, 어떤 단정한 품행으로 좀 더 받는 이로 하여금 서비스 받는다, 만족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열차 내 용품 관리 기술, 꼼꼼하게 재고 관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안전하게 활용하는 거, 열차 내 방송 시스템 사용 기술 들어가시면 배우게 될 거고요. 정보 검색 능력, 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유실물 취급 처리 기술, 이거는 이제 소통이죠. 결국에는 이제 그 뭐 종착지나 어떤 영문에게 전달해서 정확하게 인수인계하는 거, 그 다음에 합리적 계산 및 정보 파악 능력 필요 없고, 상황 보고 능력. 네, 이거는 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했을 때 상사나 어떤 다른 팀원들에게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경험상에 넣으면 되게 좋아요. 응급 환자 관리 능력, 관련된 자격증 있으면 좋다는 거죠. 관련된 경험, 경력 있으면 좋고, 직무 경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응급처치 능력 마찬가지고요. 환자가 발생할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승객이 어떤 생명을 구해본 경험 이야기해주면 좋겠죠. 실제로 이제 열차 승무원이 어떤 승객의 어떤 생명을 살렸다라는 뉴스 기사를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승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기술,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표정과 행동을 살펴서 어떤 그 상황에 맞게끔 손님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말하지 않아도 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센스 있는 포인트 어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폰 사용 기술, 이게 이제 어떤 무전기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인터폰이라면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할 때 아마 인터폰으로 하나 아마 그럴 건데, 그런 것들 다뤄본 경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뒤에 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송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 세심한 한마디 포인트들도 중요하잖아요. 숨소리도 뭐 크게 들어가면 안 되고, 잡음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부분 꼼꼼하게 했던 것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직무 수행 태도,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내 성격의 장단점, 뭐 나의 강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죠. 말을 많이 빨리 하니까 입이 자꾸 마르네요. 그래도 제가 딕션을 신경 써서 이야기하니까 듣는 데는 크게 불편함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꼼꼼함, 그 다음에 신속 정화, 중요하죠. 서비스에서 장비 점검에 대한 규칙적인 습관 유지.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떤 필요한 장비는 정확하게 원위치, 그 다음에 정위치, 그리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거 꼼꼼한 거랑 비슷하고요. 점검 시 정밀하고 꼼꼼한 자세, 꼼꼼함 계속 나오죠. 책임감 있는 태도, 유연한 태도. 책임감은 어떤 승객에 대한 책임감이고, 그다음에 내 직무 역할에 대한 책임감, 유연한 태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거 중요하죠. 매뉴얼이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함께 연결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인내성 있는 태도, 힘든 순간에도 참아낼 수 있어야 되고, 아무래도 이게 열차가 어떤 3시간, 뭐 2시간 반 이렇게 정해진 시간 동안 힘든 과정들이 많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목표, 고객 만족, 편안한 휴식, 안전한 운행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주의 깊은 노력, 어떤 중요하죠. 어떤 상황, 사고 발생했을 때 협조 노력, 밝은 태도, 배려 있는 태도 중요합니다. 밝은 태도가 중요해요. 객실 승무원에게 있어서 영접 인사할 때도 그렇고, 뭐 불만 고객 응대할 때도 물론 뭐 불만 고객이 뭐 말하는데 막 웃고 떠들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공감하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배려 있는 태도, 항상 다른 동료, 승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성실한 건 늘 한결같아야 되고, 정시성 중요하죠. 정중한 태도, 서비스인 다운 말과 행동이죠. 친절한 거 당연한 거고요. 청결함, 깔끔해야죠. 깔끔해야 돼요. 그리고 뭐 어떤 코로나 전염병 상황 속에서는 이런 청결함이 더 중요해질 거고요. 고객 지향적 태도, 어떤 내 마음,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을 향한 어떤 고객 만족을 위한 내 마음의 방향, 고객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규정사항 준수, 그렇죠. 매뉴얼에 즉시해서 행동하고 어떤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심성 유지, 네, 뭐 중요하죠.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규정사항 준수, 어떤 매뉴얼, 업무 매뉴얼, 그런 규정, 규칙 잘 따르는 거는 객실 승무원으로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책 잡히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규정을 준수했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페널티가 책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직원 간의 원활한 소통, 소통이 중요하죠. 운송 서비스 규정 준수, 겸손한 마음가짐. 다 비슷한 말인데요. 이걸 이제 풀어내는 게 중요하죠. 자소서 속에서. 물론 키포인트는 규칙적인 습관, 뭐 정밀한 꼼꼼한 자세, 책임감, 유연함, 인내심, 뭐 협조, 소통, 배려, 성실함, 정중함, 뭐 친절함, 청결함, 고객 지향, 이런 것들이 이제 키포인트로 단어가 나오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 보면서 자소서를 적었다가 고치고, 뭐 보고 고치고, 그리고 나중에 자소서 완성하고 나서도 이걸 보면서 단어를 체인지 해주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해요. 답변 속에서도 자소서 속에서도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이제 페이지가 뭐 2페이지 가량밖에 안 돼 있지만 실제로 수십 페이지예요. 이거를 저는 한 달간 공부했었나요, 예전에? 취업 준비할 때? 근데 이제 이거를 강의를 하면서는 아예 뭐 통째로 외우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었는데 결국 이거 전문가가 되면 다른 곳으로 다 넓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할 때 좀 제대로 준비를 해 두시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 지식을 제가 빠뜨렸네요. 객실 구조에 의해 객실 서비스 규정, 이거는 아마 어떤 교육사항에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사항. 그리고 이 직무 수행 내용, 이런 부분들은 어떤 내 경험, 경력, 능력 단위, 이거 내 경험, 경력, 이런 것도 연결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필요 기술은 어떤 이것도 경력, 경험으로도 되겠지만 어떤 내 답변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거, 자소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고요. 직무 수행 태도도 자소서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무전기 이런 경험도 중요하다 했죠. 필요 지식 한번 보면 객실 구조, 객실 서비스, 규정, 서비스 설비 기물에 대한 지식, 서비스 용품에 대한 지식, 운송 서비스 규정,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여기서 중요한 게 응급처치에 의해 응급환자 기본 조치에 대한 지식, 환자 증세에 대한 지식, 고객 만족 서비스에 불만 대처 상황에 대한 지식, 열차별 운임 체계. 이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포인트로 중요한 거는 응급처치에 응급환자 기본 조치에 대한 지식, 환자 증세에 대한 지식. 이거는 좀 의료 쪽 그리고 또 응급구조 관련 경력 있는 분들 좋을 것 같고요. 고객 만족 서비스에 불만 대처 상황에 대한 지식. 이거는 어떤 서비스 관련된 전공에서도 배우시게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 취업했을 때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사항으로 적을 수 있는 것들이 많겠네요. 뭐 대학에서 배웠던 어떤 기관에서 배웠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NCSE 파일이 중요하다 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자소서 수정할 때 모든 걸 이걸 기반으로 하고요. 이거 플러스 알파에서 제가 머릿속에 어떤 노하우로 갖추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답변 속에서 녹여내고, 거기서 이제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리고 더 잘 보이는, 뭐 자소서라고 해서 들릴 리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저는 들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올린 영상 모두 다 시청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땐 뭐 최선의 자소서를 만들 수 있고, 거기다가 어떤 제가 도움을 드리게 되면 최상의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 오늘 지금
1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말을 많이 해서 다이하기 직전입니다. 좀 많이 힘든데 추가적인 질문은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고요. 뭐 제 오픈 채팅방 있으니까요. 비번은 TEDDY입니다. TEDDY. 그래서 들어오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외롭지 않죠? 제가 있으니까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